오늘 얘기할 주요 주제는 요겁니다. 미국이 GDP 성장이 너무 좋아. 이거에 대한 분석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분석과 그리고 4분기에는 다시 둔화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왜 그런 예측이 나오는지 그러면서 저는 딴지를 한번 걸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좋아지는 방법이 뭔지 그리고 우리는 그럴 수 있는지 등등등을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이거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누가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정리를 안 해보면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2021년부터 시작해서 분기별로 성장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좀 떨어졌었죠? 그리고 다시 올라와요. 이거 작년 대비 떨어진 거라 그래서 그래요. 이때 너무 올라갔잖아. 그 요전에 너무 떨어졌잖아요. 코로나 셧다운 하면서 그쵸? 그것 때문에 상대적인 거였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 정부 지출, 순수출, 그리고 국내 투자, 민간 소비 해서 나와요. 미국은 순수출은 항상 마이너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얘들은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여서 아시죠? 인쇄기 돌려가지고 물건 사오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출은 항상 마이너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가끔 이렇게 이상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 그래요. 뭐가 크냐 하면 민간 소비가 커요. 민간 소비가 지금 이건 뭐 상대적인 거라서 22년은 좀 떨어졌다 치더라도 2023년부터는 괜찮은 수치가 보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부분, 정부 지출, 이건 뭐 꾸준히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투자, 아직 이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이런 데들이 투자해가지고 공장 짓잖아요. 그게 반영되지 않은 수치래요. 현재는. 그럼에도 좋은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민간 소비가 21년에는 왜 늘었느냐 하면 우리나라 수출 많이 했죠. 가전, 자동차. 그 효과가 컸는데 지금은 차를 2년 전에 바꿨는데 또 바꾸지 않아요? 가전도 그렇죠. 냉장고, TV도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늘었을까에 대한 분석이 있는 거예요. 여행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3분기잖아요. 3분기면 여름이 얘네들 휴가 여름에 많이 가요. 그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요가 폭발한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를 이걸 들어요. 코로나 터진 다음에 트럼프도 바이든도 돈을 풀었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풀었어요. 워낙 돈이 많은 나라니까. 아니 인쇄기 돌리면 되는 나라니까. 그래서 보면 바이든이 $2,000 요거 옛날 기사입니다. 그 당시 $2,000 그리고 트럼프 때 $1,200에서 총 얼마? $3,200. 물론 못 받은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 받았다고 보고 $3,200면 40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죠. 이것 때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다 쓰지 않았을까요? 이게 아직 남았을까요? 거의 다 썼을 거예요. 이것도 뭐냐 하면 가계 부채가 있는데 바이든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 일부 탕감도 했었어요. 일부를 또 밀어주기도 하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적자 폭이 줄어요. 가계. 그러니까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뭐 앞에 거랑 결국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주가가 올랐다. 미국의 두 가지 지표예요. 대표적인 S&P라는 게 있고 여기 나스닥. 나스닥은 주로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그거보단 좀 오래된 기업. 요거보다 더 오래된 기업은 러셀 뭐 이렇게 해서 좀 나가긴 하는데 어쨌든 구분이 돼요. 여기가 19년도가 코로나 전이죠. 대비해서 지금 보면 50% 이상 오른 게 보여요. 나스닥도 동일해요. 오른 게 보여요. 좀 떨어졌다고는 해나 올라갔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연금을 주식으로 많이 넣어요. 우리나라는 게 위험해서 많이 못 그렇게 하는데 미국은 안정적으로 오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오르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훨씬 낫겠죠. 그래서 그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것도 뭐 말 되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인컴이 늘었다는 거예요. 올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증가율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증가율이 좀 떨어졌을 때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죠. 미국 내년에 우리 갈 때 그 얘기 잠깐 드렸었죠. 맥도날드에서 팁을 받아? 그럼 말도 안 되는 우리 일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버린 효과도 있어가지고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특히나 이게 뭘로 보셔야 되냐면 예전에는 돈 있는 사람한테 돈 주고 투자 좀 해볼래? 이거였다면 지금은 하 또는 중층에게 돈을 주고 쓰라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쓸까요? 아니면 주저주저 할까요? 열심히 쓰죠. 열심히 쓰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 속도가 되게 빨라요. 과거에 그 저금리 상태에서 물가가 잘 안 오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가 오르라고 저금리를 해준 거예요. 투자하라고 저금리 해줬는데 투자를 안 한 거야 사람들이. 왜? 돈 있는 사람한테 돈 줬으니까. 이건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을 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 열심히 쓴다. 그래서 물가가 오른다라고도 보는 측도 있어요. 근데 시작은 뭐냐 하면 돈을 쓴다예요. 소비가 늘었다는 거에 포커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떨어진다. 4분기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초과저축. 저축이 많아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줄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쓸 돈 없다. 라는 해석이에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신문기사에 줄고 있다라는 거는 현금이 내가 손에 안에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저축이 많다는 건? 저축이 줄었다는 거는. 그걸 썼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저는 어디서 답을 찾느냐면 주택가격에서 찾아요.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 들었죠. 미국도. 네. 자,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가파르게 오르는 게 보이시죠? 2배까지는 아니지만 50% 이상 오른 거는 분명하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집값 오르면 돈을 기분상 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 돈이 생긴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나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값이 올랐는데 내가 그 돈을 쓸 수 있다면 소비는 꺼지지 않겠죠. 여기다 한번 포커스를 맞춰봤어요. 저는 한번 볼게요. 이게 집값 추이인데 통계를 낼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가 중국을 볼 때 하나의 나라로 보면 절대 안 된다. 인도는 대륙이다. 미국도 대륙이다. 4억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고 땅이 넓은데 그걸 어떻게 하나로 보냐. 미국을 서부도 가보고 동부도 가신 분 한 나라로 느껴지세요? 너무 다르지 않나요? 너무 다른 나라예요. 그 나라는. 근데 그걸 하나로 보고서 보면 통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평균은 항상 오류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구분을 해봤어요. 요 지도는 뭐냐면 왼쪽에 있는 지도는 22년 집값이 신나게 오르던 시점에 이렇게 파랗게 돼 있는 데들은 신나게 올리는 데들이고요. 나머지는 잘 안 오르던 데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디가 많이 오르고 있냐? 플로리다 많이 오르고 있죠. 근데 요 옆에 그림이랑 같이 갈게요. 우측 하단 미국 주별 주택 중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비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비싼 데가 캘리포니아, 그리고 뉴욕, 맨하탄이 끼어 있으니까, 그리고 뉴저지, 맨하탄 건너편이니까, 그 매사추세츠, 보스턴이 있으니까 이런 데들이 높고 콜로라도도 상당히 높죠. 우리는 콜로라도를 잘 인식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살기 굉장히 좋은 동네예요. 그리고 오리건, 워싱턴주는 시애틀 있는 곳, 오리건주는 텍스 헤이븐이에요. 이 지역 옆에 있는 데들이 집값이 좀 높은 편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이쪽 지역들보다. 그런데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볼게요. 플로리다 원래 비싸던데 비싸진 거죠. 캘리포니아 비싸진데 비싸진 거죠. 그런데 원래 안 비쌌던 데들이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어딥니까? 여기죠. 동부, 중부의 남쪽 지역이죠. 신나게 오르고 있죠. 요 우측 상단은 뭐냐면 올해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집값이 올랐냐 떨어졌냐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샌호세이, 산호세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미친듯이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마이애미, 올랜도, 버팔로는 오르고 있죠. 마이애미는 원래 비쌌는데 계속 비싸고 더 비싸지는 곳이고 캘리포니아 쪽은 원래 비쌌던 곳인데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요 플로리다를 제외한 집값이 비싸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어디로? 동중부의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따뜻한 데가 좋으세요? 선선한 추운 데가 좋으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제가 알기로는 더덕님은 예외입니다. 저도 텍사스, 오클라호마 좀 따뜻해요? 네, 따뜻해요. 따뜻해요. 겨울엔 좀 춥을 때도 있다고는 하나 그래봐도 우리보다 따뜻해요. 동부에 잘 사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다음 플로리다를 가요. 이건 나이 들어서 얘기죠. 그런데 이건 뭐의 의미냐 하면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 이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비교를 해봤어요. 동서해안도시, 여기가 핫한 곳들이 다 여기 모여 있잖아요. 동서해안에. 그런 데들이 집값이 다 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올랐었는데 최근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떨어지네. 시애틀은 좀 예외로 나오고 있는데 그 외 대부분 떨어지고 있어요. 저지시티, 여기는 맨하탄 바로 건너편을 얘기합니다. 그냥 맨하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산호세, 샌디에고, LA 다 알만한 도시죠. 대도시들이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왜일까?
이게 오르는 데들이에요. 텍사스의 조지타운,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기억 안 나십니까? 미국 갈 때 갔었는데 우리 80명 갔었어요. 2014년에 산을 넘어서 바다에서 세븐틴마일스 가고 했었던 그 근처가 산타크루즈예요. 살기 좋은 동네예요. 그런데 산호세보다 싸. 산 하나 넘어야 되는데 한 1시간 정도? 산호세랑 정도 거리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텍사스가 되게 많죠. 그리고 플로리다 쪽도 대도시가 아닌 옆쪽으로 많이 보이시죠. 애리조나, 유타. 애리조나는 그랜드 캐니언이 있는 곳이 애리조나입니다. 이런 데들이 인구들이 쭉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하탄 같은 데들이 재택근무로 인해서 빈 사무실 건물을 아파트로 리모델링을 하더라는 거예요. 재택근무를 하면 굳이 비싼 동네에 살 필요가 없죠. 출근을 그래도 조금 해야 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갈까요? 근교 도시로 가겠죠. 좀 싼 근교. 그러니까 살기 좋으면서 좀 싼 데로 이동하겠죠. 재택근무인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근하면 돼. 그러면 뭐 비행기 타고 가지 그날은 뭐 하면서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산호세에 비싼 집을 팔고 애리조나에 살기 좋은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집값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텍사스로 가면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인컴 텍스를 안 낸다. 소득세를 안 내. 그리고 텍사스는 기본적으로 석유가 나와서 부자 동네예요. 그래서 뭐든 싸. 그럼 돈이 남죠. 쓸 수 있을까요? 계속 가볼게요. 이게 재택근무로 인한 출근율이에요. 세나제이나 집값 떨어지는 데들의 특징이 뭐냐면 출근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출근 횟수가 확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IT 업계에 있는 제자랑 인터뷰를 해보니까 거기도 우리 주 4일 합시다 그랬더니 네 그러셔야죠.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IT 쪽이 심해요. 왜?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텍사스로 가신 분이 있어요. 텍사스 라이프에서 저희 방송 같이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올라갈 거예요 하나씩. 그분도 얘기 들어보니까 텍사스까지 가시긴 했으나 재택근무야. 미국 회사 취업을 했는데 거의 재택이고 가끔 회의나 큰 거 있으면 출근하시겠죠. 그러면 집으로 어떤 데 구하겠어요? 집값 좀 괜찮고 환경 좋고 교육 환경도 좀 괜찮은데 그런 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돈이 남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인식하는데 서울에만 사는 사람들 인식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 생활비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서울과 지방 도시가. 제가 미국에 취업 이민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산호세만 본 게 아니라 딴 지역들도 봤었어요. 근데 연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뭐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확인하다 보니 산호세에서 10만 불을 받으면 텍사스 가면 5만 불만 받으셔도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유지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생활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만 달러를 받았어. 근데 뉴욕에 사면 3만 5천 불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테네시를 가면 8만 6천 불어치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구글을 다녀. 본사야. 그런데 텍사스로 가. 그러면 나는 월급이 높아진 효과를 보는 거예요. 이러면 이동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가끔 비행기 한번 타주면 되잖아. 출근할 때. 걔네들 비행기는 국내선 비행기는 시외버스 수준이거든요. 그냥 뛰어가서 탈 수 있는 분위기.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어.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다?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건 쓸 돈이 많아졌다. 그럼 쓴다 안 쓴다? 쓴다. 근데 내구재 소비로 간다? 어디로 간다? 여행을 간다. 이런 사이트도 있어요. 코스트 오브 리빙 컴패리전 캘큘레이터. 그래서 산호세에서 5만 불을 받았어. 텍사스 어스틴 가면 여기 주도거든요. 여기도 큰 도시예요. 가면 얼마만큼 받으면 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종의. 쭉 떨어지죠. 60%만 받으면 돼요. 이렇게 비교가 되다 보니 사람들은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이동을 하고 돈이 남아돈다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통계 중심의 국민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사 제가 항상 속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30만 명 해고했다. 그래도 인재를 뽑는다. 이런 기사들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한쪽으로 쏠려있는 기사는 좋은 기사가 아니에요. 양쪽 균형 잡아서 보죠. 계속 칼바람이 부는 듯한데 쓸만한 인재가 없어요 라는 얘기가 우리나라 IT 기업도 동일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들어오잖아요. 안 나가게 하려고 하는 얘기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던 그분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의 그 IT 기업이에요. 그러면 예전엔 어떻게 했냐면 제약회사 다른 직원들하고 연봉을 맞췄어요. 그럼 아무도 안 와. 근무 환경 똑같이 해주잖아요. 아무도 안 가. 따로 해주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지 않으면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하고 이쪽은 계속 부족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IT 기업을 가더라도 또 개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제가 항상 그러죠. 연 예계가 뜬다고 해서 내가 꼭 카메라 앞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카메라 뒤에 쓰는 방법도 많다. IT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하는 사람도 있지만 UX, UI 기획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기사들이 계속 떠요.